우리금융그룹이 비은행 계열사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계열사 곳곳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포트폴리오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수장 취임 1년이 다 돼가도록 여전히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박연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우리금융, 지금 상상인 저축은행 인수를 공식화했어요. 네, 현재 우리금융은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2조 4,383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했는데요. 2분기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던 영향이지만 이 3분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주력 계열사 우리은행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진행한 올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공식화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인수 검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검토 중인 사안은 맞고요. 검토 배경은 저희들이 우리금융 저축은행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 기반이 충청 지역입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기반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우리금융 저축은행과 영업 기반이 겹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이 상상인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이 우리금융 저축은행 영업망은 경기도 성남 분당, 부천,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어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금융은 저축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인수를 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금융 저축은행은 현재 업계 30위권에 그치고 있는데 이 상상인 저축은행 자산 규모는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만약 상상인 저축은행이 우리금융에 인수된다면 우리금융 저축은행 규모는 5조 원대에 이르면서 단숨에 업계 10위권 안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현재 매각 가격은 3천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기반의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우리금융의 이번 인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근데 최근 우리금융 저축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금융 저축은행의 횡령 사고가 최근에서야 알려진 건데요. 이 해당 사고는 아주 저축은행이 우리금융그룹으로 편입되기 전 발생한 사고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 직원이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해 우리금융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지휘와 함께 과태료 1억 원을 부과받은 겁니다. 이 비록 사고가 우리금융 저축은행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는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인 건데요. 여기에 이어 우리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이 주가 연계증권, ELS 파생거래에서 이 962억 원의 평가 손실을 낸 사실도 얼마 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주식 옵션 해지 포지션에 대한 잘못된 평가 방법을 적용해 오다 이 뒤늦게 알고 평가 손실이 반영된 건데요. 우리은행은 자체 점검을 통해 해당 사안이 밝혀졌다며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이 관련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면서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연말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기자, 그런데 이 금융당국은 이 영토 확종을 노리는 우리금융에 대해서 어떤 식의 입장을 갖고 있나요? 네, 이 저축은행 인수만 놓고 보면 금융당국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아 이 매물로 나와 있는 저축은행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지난 7월에 느슨한 M&A 여건을 마련해 놨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 7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합병과 관련해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는데요. 대주주가 기존 영업 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 기준을 운영해 왔지만 이 저축은행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수평적 계열화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금융 내 금융사고가 이렇게 이어질 경우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포트폴리오 확장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사는 전부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뢰 회복하고 내부 통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임 씨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불거졌어요. 네, 우리금융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을 고문으로 채용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요. 손 전 회장은 이 우리은행과 2년 고문 계약을 맺으면서 4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전 은행장 또한 고문으로 계약해 3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여러 의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손 전 회장은 재직 시절 라인펀드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 전 은행장도 직원 횡령 사건 당시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임 지주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임기를 마친 뒤 고문으로 활동하는 게 금융권 관리라고는 하지만 이 논란이 있는 전직 CEO 챙기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